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크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난주에는 세계 주가가 다 반등을 해서 비교적 편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거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시장이 반등이냐 아니면 데드캣 바우스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바닥을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다시 하락해서 쌍바닥을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투자가 내가 선택한 이 종목들이 과연 올바른 종목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이 주식을 샀고 왜 이 투자를 시작을 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그 예전에 읽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읽어보게 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테드에서 2009년에 발표된 이후로 현재까지 거의 1억 5천 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얻은 그 테드 동영상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내용으로 2016년인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영어로는 Start with Why, Why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골든 서클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what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 제품은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을 사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뛰어난 리더나 그룹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Why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애플을 예로 들었습니다. Think different.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삶과 다른 생각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저 프렌들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러한 기능에 섞어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맥을 이야기를 하겠죠. 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을 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체 책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전체 내용들을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우리 투자와 어떻게 매칭을 해볼 수 있을지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은 크게 10개 테마로 나눠져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 때 마케팅에서 쓰는 기법을 이제 협박과 유혹 둘 다 조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근과 채찍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이제 그 마케팅에서 쓰는 조정의 방법에 대한 소개를 했고 이것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그 소비를 하는 충성된 소비자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취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작가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what, how, why 이 순서로 모든 일들과 사업과
마케팅과 일들을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위대한 리더와 위대한 컴퍼니는 Why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은 어떠한 일을 합시다. 흑인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만 그의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은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인권 운동을 합니다. 라는 그것들이 심금을 울려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인 그런 반향들을 얻어냈다라는 것이죠. what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why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저자는 골든 서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리더나 위대한 컴퍼니는 why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우리 회사는 왜 이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는지, 애플을 예로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테슬라가 생각이 났는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솔라 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구의 환경이 얼어질 것을 유형을 해서 우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머스크는 비전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인수해서 테슬라로부터 전기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타렉스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테슬라가 뭐 지금의 테슬라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작은 벤처가 위대한 컴퍼니로 가는 그 과정은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간 과정에 사그라드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샐러리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how를 하기 위해서 많은 what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거냐, 그것이 why와 얼라인이 되지 않으면 조직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what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값싸게 만들고, 뭐 하는 쪽으로 그냥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why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샐러리 테스트라는 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파티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파티에 아이스크림이 빠질 수 없지. 파티는 오레오 쿠키가 있어야 돼. 파티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하려면 샐러리가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천해준 뭐 7, 8가지를 다 들고 나옵니다. 뭐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부족해서 모자랍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파티를 하고 이 파티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건강을 빌어주기 위해서 누군가 퇴원을 하는 누군가를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서 샐러리를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what을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굉장히 좁혀지고 그리고 아주 통일된 그런 선택의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작은 기업일 경우에 리더가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없어도 되지만 조직이 커지고 어떤 이익이 많아지고 각각의 성과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행동 강령과 그 어떤 그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셀러리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why를 통해서 우리가 how와 what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기업은 성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위대한 그룹으로 가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스쿨버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명의 위대한 리더가 나와서 그가 초기에 많은 성장을 이루고 그가 그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깊이 뿌리박고 정착되기 전에 그가 아침에 올 때 스쿨버스에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가 그냥 덜컥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유고되게 됐을 때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그룹의 영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투자나 뭐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 또 거기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워렌 버핏의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후반기로 201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주주 서황과 그리고 그 주주총회에서의 많은 주주들의 관심,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왜냐하면 버핏과 멍거의 나이가 이미 90이 넘어섰기 때문에 버핏이 없는 버크셔 하서웨이가 과연 그 전과 동일하게 그런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염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 없다라는 것들을 매 주주 서한과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버핏도 염려하고 주주들도 염려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버크셔 하서웨이를 투자를 못하는 이유 중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버핏의 유고 리스크죠. 이미 92세가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언제까지 그가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거죠. 같은 이유로 사실은 테슬라도 머스크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그룹이 향후에 영속성 있게 뿌리 깊게 그 철학들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유고되면 테슬라나 뭐 이런 그 제반 그 우주와 그 다음에 스타렉스와 뭐 이런 그 프로젝트들이 온전히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라는 기업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우리는 처음에 왜 이 일을 시작을 했는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여전히 그것들이 유효한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 포트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초기에 생각하고 있던 본인들의 철학과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일을 하는 그룹인가? 그들이 커지고 이제 빅테크가 돼서 이제 엄청나게 큰 그런 기업이 됐을 때도 여전히 그들의 초기의 철학과 why에 대한 것들이 how와 what을 선택함에 있어서 항상 그것들을 올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CEO가 유고됐을 때 여전히 그 기업은
그들의 철학을 향해서 영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여전히 그래 라고 하면 어려워도 저희가 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불안하다 라고 하면 사실은 한 번쯤 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의 투자가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